자, 이번에는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중국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 일본 역시 계속 이어지는 남북 고위급 접촉회담에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면서 집단 자위권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통일일보의 홍형 논설주간과 함께합니다. 홍 주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남북 간 대치가 팽팽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겠죠? 그러면요. 일본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일반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본 정부나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하고 안보 관련 법률 정비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사실 서태평양, 그중에서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최대 그 명분과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관심이 지대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하고 주일 미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미국이 일본에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또 정보기지까지 다 있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네. 더군다나 저희는 주한유엔군 사령부의 후방사령부가 일본에 있고 네. 그 유엔군 사령부 후방 사령부가 관리하는 기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하는 기지가요. 이것이 7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일 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군을 한미연합군 사령부로서 지원하기 위해서 출동할 때는 일본하고 그대로 관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주간님, 이 일본 언론들이 계속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거의 다가 이제 사실 보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서 나오는 기사하고 또 이제 평양 방송이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다 보도를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 아침에 NHK 뉴스를 보면요. 이제 맨 첫 번에는 동경 가까이 있는 미군 기지에서 폭발 화재가 있었다. 또 이제 태풍이 온다. 다음에 아베 수상이 9월 3일 날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던 걸 취소했습니다. 네. 일본의 이제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해서 재반, 법안, 국회 심의 이런 것을 이유로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매 시간 뉴스의 순위가 이제 나머지 뉴스는 되게 그 뒤로 돌아가죠. 네. 근데 이제 3일째 해왔는데 그냥 저선만 계속되고 또 단속적으로 이게 전개되니까 지금 그걸 바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긴장 사태에서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일본 반응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북한 미사일 문제는요. 네. 친한 사람들끼리 일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오히려 자주 쏴주면 고맙겠다. 소위 이제 일본의 매파들이 하는 소리인데요. 사실 일본의 군사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구실을 준 게 전부 김정일입니다. 네. 전부 그게 김정일입니다. 사실 일본이 북한을 직접 상대를 하거나 의식할 상황이 아니고 사실 일본은 이제 중국을 늘 경계를 해오는데 중국이 군사력을 국방비를 강화한다고 그게 직접 대응하기는 참 어렵고 힘든 건데 그 명분을 사실 북한이 전부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 문제나 NPT 탈퇴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계심을 안보에 대한 경계심을 일본에 갖게 했고 특히 지금 미사일 말씀은
그 1998년 여름이었죠. 네.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습니다. 그랬었죠. 태평양에 떨어졌는데 그때 놀라운 것이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고 나서 3개월 만에 일본이 정찰위성 보유를 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 국가라는 일본이 정찰위성을 보유한다는 것은 거론도 할 수가 없었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거론돼서 한 20년 걸려도 결론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 기억에 3개월 정도 만에 일본이 주야간 전천후로 이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뭐 북한뿐 아니죠. 한반도 중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그 정찰위성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네. 이렇게 그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요. 미국의 그 미사일 방어망도 전부가 사실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제1의 명분으로 해서 레이더라든지 전부 정비를 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중국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도 못하게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이상의 능력을 일본이 전부 주일미군과 함께 정비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죠. 그렇게 미사일 문제가 민감합니다. 네, 주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오늘 아베 총리가요,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거론하면서 집단 자위권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안보 법안을 강화하는 데 이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네. 저는요,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주일 미국 위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본의 그 영구 배치된 그 항공모함, 네. 그러니까 미국의 니미츠급 핵항공모함이 한 척이 일본의 모항이 일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핵항공모함 모항이 일본인데 네. 이게 도쿄에 가까이 있는 요코스카 항제 모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특수임무부대가 TF-70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이지스함만으로도 평소 대략 한 9척 정도였는데 이지스함이. 예. 다음에 자위대 이지스함이 같이 연합작전한 이지스함이 6척이고요. 네. 이런 걸로 보면은 지금까지 이미 다 돼 있던 것을 이제 공론화하는 과정이죠. 또 일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까지 그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미국의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태세를 후방 지원하는 것은 뭐 철저히 돼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우리 군에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의 뭐 배치를 요청한다 하는 것들이 사실은 다 오키나와 기지에 있는 무기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키나와 기지에는 그 F-22도 그 랩터 전투기도 순환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뭐 북한 해군 전부 출동했다고 그러는데 잠수함이 가용하는데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최신 대잠 초계기 같은 것도 사실은 전부 주일미군 기지에서 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관님. 뭐 일본의 역할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에서 통일일보 홍형 논설주관이었습니다.